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튜트르 정한입니다. 오늘은 8-2.1 도플러 이펙트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플러 이펙트는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시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도로 같은 데서 자동차 지나갈 때 이런 소리 들리죠?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올 때는 음이 좀 높았다가 나를 지나치면은 음이 좀 낮아집니다. 물론 다가오면 소리가 커지고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서는 소리 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소리 크기 자체는 도플러 이펙트는 아니죠.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도플러 이펙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딱 나를 지나쳤을 때부터 음이 갑자기 딱 낮아집니다. 저 경적 소리가 높은 음 썼다가 나를 지나치면서 낮은 음으로 바꾼 게 아니죠.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경적인데 나를 딱 지나가면서 음이 낮아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when there is relative motion between a time harmonic source and a receiver, the frequency of wave detected by the receiver tends to be different from that emitted by the source. 소스와 리시버 사이에 relative 모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솔스가 다가오든가 솔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가가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의 원래 음보다 더 높아지고 솔스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가거나 아니면 나로부터 솔스가 멀리 떠나갈 때는 원래 음보다 더 낮게 들립니다. 이런 효과를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죠. 방금 예시로 들려드린 것처럼 소리 상황에서도 음파에서도 적용이 되고 음파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이런 도플러 이펙트에 대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미터, 전송자라고 하죠. 소스를 전송자의 T를 따가지고 T라고 딱 놓겠습니다. 그림 8-3에서 이 T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점이 소스예요. 그리고 T로부터 R0만큼 떨어진 위치에 점 R이 있고요. 이 R이 바로 리시버입니다. 이 리시버 R은 가만히 있고 이 트랜스미터, 이 소스는 T와 R을 연결한 이 선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U라는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시간이 0일 때 이 트랜스미터, 이 소스에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방출했다고 하겠습니다. 진공이라면은 거리가 R0니까 여기서 방출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이 리시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R0 나누기 C겠죠. 걸리는 시간이 R0 나누기 C인데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시점이 T가 0일 때니까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각 관점으로 봤을 때 T가 0에서 방출이 되고 시각 T1, 즉 R0 나누기 C, C분의 R0일 때 전자기파가 R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T 위치에 있던 솔스가 U벡터의 속도로 델타 T초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런 점에 솔스가 위치하겠죠. 그 점의 위치를 T'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딱 이 위치에서 T가 델타 T인 딱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 거리가 처음보다 더 짧아졌으니까 여기서 방출하는 전자기파가 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C분의 R'이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도착을 하냐면은 T2가 델타 T 플러스 C분의 R' 이런 시점에 이 T'에서 방출한 전자기파가 R의 위치에 도달을 합니다. 자, 이때 이 R'을 이런 주어진 조건들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R'에 대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R'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 코사인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U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R0의 제곱 빼기 U 델타 T R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따라서 R'이 루트 씌운 거니까 T2를 쓰면은 T2는 이 T' 위치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자기파가 R에 도달하는 시점이니까 T'의 소스 T가 도달하는 시간이 델타 T였고 따라서 0초에다가 델타 T 더한 상태에서 C분의 R' 해주면은 딱 여기서 이제 이것만 딱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게 한 게 딱 요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U 곱하기 델타 T 꽤 작은 수거든요. 이 델타 T가 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U 곱하기 델타 T가 꽤 짧은 거리예요. 뭐에 대해서 짧은 거리냐면은 이 R0에 비해서 짧은 거리입니다. 그냥 짧다 그냥 길다는 좀 주관적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R0에 대해서 U 델타 T가 짧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R0로 빼줍니다. 이 대괄호 안에서는 R0 제곱으로 빼고 R0 제곱이 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R0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R0 제곱으로 빼주면은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마이너스 R0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1 되고 얘는 R0분의 1 되겠죠. 이거 하나 없어지면서 2 곱하기 R0분의 U 델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R0분의 U 델타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2분의 1제곱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R0로 바뀌겠죠.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U 델타 T는 R0보다 훨씬 작거든요. 따라서 R0분의 U 델타 T, 이미 이것도 작은데 이걸 제곱하면은 얘는 좀 근사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다시 쓰면은 이 부분을 무시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쓰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다시 한번 근사가 되는데 어떻게 근사가 될 수 있냐면은 이 R0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중괄호 포함하는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R0분의 U 델타 T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키케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그 다음에 R0는 지금 U 델타 T보다 훨씬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U 델타 T의 2배가 돼도 R0보다 여전히 많이 작은 상황이죠. 1에다가 1보다 훨씬 작은 어떤 수가 더해진 상황에서, 즉 1 플러스 알파의 뭐 K 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러면은 얘가 어떻게 근사될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K 알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2분의 1, 이 K가 이렇게 알파 앞으로 여기로 딱 오면은 이제 2가 사라지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R0분의 U 델타 T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원리는 바이노미얼 시리즈 때문인데요. 이항급수 때문인데, 이 바이노미얼 시리즈 식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이 식이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좀 글씨를 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바이노미얼 시리즈인데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P가 양의 정수일 때는, 즉 자연수일 때는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시리즈가 아니라, 무한 급수가 아니라 항의 개수가 유한할 텐데, P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은 이렇게 무한히 길어지는 급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X가 1보다 만약에 훨씬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긴 X가 있고 여긴 X제곱이 있죠. 그 다음 항에는 X세제곱이 있거든요. 따라서 X제곱이나 X세제곱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확성을 높게 가져가려면은 한 3개 정도면 엄청 정확하겠죠. 근데 X가 충분히 1보다 작으면은 이것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PX 정도로 근사할 수가 있는데, 그 형태가 마치 1 플러스 X인데 X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P가 딱 X 앞으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사되는 그 이면의 원리에는 이런 이항급수, 바이노미얼 시리즈가 있고, 바이노미얼 시리즈는 사실은 테일러 급수 이용하면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바로 테일러 급수죠. 그래서 어떤 X의 함수인 F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무한히 많은 항의 합인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를 중심으로 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거, 거기다 A 대입하고 x 빼기 a의 n제곱, 1 플러스 x의 p라는 거는 x의 함수 중 하나다 보니까 이 fx 대신에 1 플러스 x의 p를 딱 대입을 하면은 0을 기준으로 테일러 급수에 적용을 하면은, 즉 맥클로린 급수를 적용하면은 시그마 기호 빼고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n이 0일 때 0 팩토리얼이면 1이죠. 그 다음에 미분을 안 한 다음에 a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a에 0 대입하면은 1의 p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따라서 0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0의 p제곱이고 x 빼기 0의 0제곱이죠. 그러면은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n이 1일 때면 1 팩토리얼이니까 1 팩토리얼 분의, 이걸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면은 p가 앞으로 딱 가고 1 플러스 x의 p-1이 되는데, 그런데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0의 p-1이면 어차피 1이죠. 따라서 0 대입하면 어차피 1이고요. x 빼기 0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1분의 p 곱하기 1 x니까 p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n이 2일 때 2팩토리얼 분의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2번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게 지금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따라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p에다가 p-1 딱 오고 1 플러스 x의 p 빼기 2, 근데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야겠죠. 그리고 x 빼기 0의 제곱 하면은 2팩토리얼 2니까 2분의 p 곱하기 p-1, 여긴 1이고요. x제곱.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걸 쭉 써보면은 이제 시그마 기호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1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 보통은 이렇게 두 번째 항까지만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거의 원리가 뭐였는지 생각해보면은 바이노미얼 시리즈인데, 근데 바이노미얼 시리즈에 P가 정수가 아닐 때 테일러 시리즈 이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다. 따라서 T2, 여기서 방출된 전자기파가 이 아래 도달하는 시점이 T2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전자기파가 방출돼서 T가 0일 때 방출돼서 이 아래 도착한 시점이 T1이었죠. T1. 따라서 T2에서 T1을 빼주면은 델타 T'이 됩니다. 델타 T는 이 T가 T'에 도달했던 시간인데, 델타 T'은
T가 만들어내는 전자기파가 R에 도달한 시점부터 T'이 만들어내는 전자기파가 R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그 사이 시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델타 T'과 이 델타 T가 서로 다릅니다. C와 U가 둘 다 양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예각이니까 90도보다 작은 각도니까 플러스죠. 따라서 1에서 어떤 값을 빼주니까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집니다. 델타 T'이 델타 T보다 더 작아지죠. 만약 델타 T를 이 타임 하모닉 소스의 퍼리오드, 즉 주기라고 하면은 델타 T 역수 취하면은 그러면 소스가 만들어내는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리고 리시버, 즉 R이 느끼는 프리퀀시는 델타 T'의 역수입니다. 즉 R에서 느끼는 주파수 프리퀀시는 이거 역수 취해보면은 델타 T 1-C분의 U 코사인 세타 이거의 역수인데 델타 T분의 1이 소스가 방출하는 주파수 프리퀀시예요. 따라서 F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F'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다시 쓰면은 1-C분의 U 코사인 세타 분의 1 요건데 이거 다시 쓰면은 1-C분의 U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노미얼 시리즈 써가지고 근사할 수 있습니다. 1보다 C분의 U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이 앞으로 딱 오면서 이게 이렇게 근사될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C분의 U 코사인 세타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네들은 다 양수기 때문에 리시버, 즉 관찰자가 느끼는 프리퀀시가 소스가 방출하는 프리퀀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즉 R에 비해서 이 T가 이렇게 다가오는 상대 운동에서는 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소리라고 하면은 더 높은 음이 들리는 거고요. 전자기파라고 하면은 파장이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쿠에이션 8-20 is an approximate formula and does not hold when theta is close to 2분의 파이.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이 C분의 U가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C는 빛의 속도죠. 빛 말고는 빛의 속도처럼 빨라질 수가 없죠. U는 대부분 빛의 속도보다 더 작은 속도일 텐데, 속력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재빠르게 만든 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999c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근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뭐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혹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가 있겠죠. 근사를. 그 다음 여기서는 그 세타가 2분의 파이에 가까우면은 이런 근사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에 가까우면은 코사인 세타는 거의 0에 가깝죠.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사 자체는 쓸 수 있는데 2분의 파이에 가까울 때는 이런 프리퀀시의 시프트, 프리퀀시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런 어떤 90도보다 작은 세타 각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딱 이 지점, 이 근처에서는 이동을 해도 거리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도플러 이펙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8-20 형태를 보면은 이제 원래 주파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리시버 R에서 느끼는 perceive 인지하는 프리퀀시가 트랜스미티드 프리퀀시보다 더 higher 높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perceived frequency 리시버가 느끼는 프리퀀시가 더 낮다면은 그러면은 T가 R에서 멀어지는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뭐 2분의 파이보다 더 큰 상황. 도플러 이펙트는 실제 어떤 공학이나 과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에서 과속 단속하는 경찰이 도플러 레이더라는 거 사용하죠. 권총처럼 생겼는데 차 빠르게 지나갈 때 차에 딱 찍어보면은 도플러 레이더에서 레이더 발사하는데 자동차에 맞고 돌아오는 레이더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프리퀀시가 더 빨라졌으면은 과속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플러 이펙트는 천문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멀리 있는 천체가 방출하는 빛이 원래였으면 방출됐을 빛보다 더 파장이 길어 보입니다. 원래 이러한 별은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라이트 스펙트럼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장이 길어지면서 방출되는 라이트들의 파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전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흰색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붉어져 보이는 그걸 보고선 아 천체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천체 하나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모든 천체들이 다 강한 레드시프트를 보이고 또 멀면 멀수록 레드시프트가 더 강하구나. 이걸 보고선 아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지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걸 천문학에서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예제는 없지만 우리가 파동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파동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이펙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8-2.2 트랜스버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해보겠습니다.